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운데 원래 이거를 5경기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몇 팀들은 4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즌 초반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게 이 샬럿이라는 팀이 점수를 얼마나 냈으며 야투는 이 정도로 넣었다, 3점도 이 정도로 넣었고 30개 팀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순위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비 같은 거, 실점 관련된 부분들도 실점을 얼마나 하고 있고 상대한테 야투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지, 3점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색깔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샬럿이 한마디로 지금 굉장한 오바팀이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스피드도 빠르고, 작년에는 극 언더팀이었는데 이 라멜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팀의 오펜스가 많이 바뀐다. 근데 이제 뭐 라멜로가 정상적으로 뛰기도 하고요. 섹스턴도 데리고 오고 전반적으로 팀의 이런 페이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이 한다. 3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터지고 있어요. 리그 2등입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 잘 터지고 있고요. 반대로 수비적으로는 3점을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이 허용을 하더라. 일단은 좀 오바팀의 양상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랜도, 얘네들은 그냥 원래 답도 없는 언더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리그 좀 페이스가 빨라진 것과 함께 상대팀이랑 그래도 맞춰가기는 맞춰가거든요. 보니까 올랜도가 여태까지 만난 상대들 중에서 일단은 마이애미도 뭐 지금 페이스가 전체 1위죠. 그때 많이 주고받았고, 애틀랜타랑 언더가 뜬다든지 시카고랑도 점수가 되게 안 났었어요. 한편 이제 필라델피아랑은 되게 많이 주고받고 디트로이트한테도 져 터지면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랜도가 지금은 딱히 뭐 수비적인 색깔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팀이 빠르면 그냥 똑같이 주고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일단은 얘네들 맞대결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최근에 10경기 동안은 그래도 올랜도가 10경기 동안 9승 1패 정도로 많이 앞서 있는 게 있었는데요. 특히나 작년에는 대부분 경기가 언더로 많이 갔던 게 보여요. 이 중에는 뭐 라멜로가 뛴 경기도 있는데 그런 경기조차 언더로 이렇게 일관을 하더라. 작년에는 뭐 샬럿이 엄청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이었고 올랜도는 기본적인 수비가 아주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샬럿은 직전 경기 마이애미랑 했었는데 그날 이제 마이애미의 노먼 파웰이나 뭐 히로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엄청 그냥 빠르게 많이 주고받았어요. 칼크브레너라는 선수를 지금 센터로 쓰고 있는데 얘가 7풋이 넘는 선수예요. 엄청 장신인데 대신에 엄청 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데바요가 어제 뭐 원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외곽으로 많이 빠져갖고 3점도 꽂아 넣고 하면서 마이애미는 전체적으로 3점을 많이 쏘더라.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고받았던 게. 반대로 올랜도, 지금 이제 베인이나 벤케로, 바그너 이런 빅3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그래도 벤케로의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베인이 너무 안 좋다던가, 그나마 바그너는 그래도 일관되게 괜찮게 하고 있는 편이지만은 올랜도가 이제 좀 팀의 색깔이 수비팀으로 가야지 좀 색깔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써먹을 수가 없는 시기란 말이죠. 시즌 초반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불편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여지껏 이 동부에서 올랜도가 상대한 팀들이 마이애미, 애틀랜타,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좀 상위권으로 볼만한 팀은 디트로이트밖에 없고 그 디트로이트조차 지금 되게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좀 애매한 팀들한테도 4연패 중이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나는 올랜도가 시즌 초반 흐름이 되게 별로고 리그의 이런 달라진 흐름이랑도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샬럿이랑은 많이 주고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올랜도가 지금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작년에도 그런 색깔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장 많이 던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바에 대한 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기가 긴 점이 241.5예요. 두 팀의 경기치고는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색깔이 바뀌었다고 한들 많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 그냥 이 경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승패는 어렵다고 봐요. 원래 같으면 그냥 올랜도가 좀 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흐름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3점 같은 것들은 원래도 안 좋았는데 지금도 안 좋고 얘네들의 색깔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시기여서 저는 뭐 승패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언더오버는 일단 샬럿은 굉장히 빠르다. 리그 전체적인 흐름도 아주 빠르다. 근데 올랜도는 원래 느린 팀인데 근데 얘네가 또 맞춰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마이애미전이나 필라델피아전, 디트로이트전 상대가 빠르면 얘네들도 응수를 한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팀 이름만 보고 언더를 선택해서 결국에 뭐 점수가 많이 난다. 그럼 되게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기 싫어서 오바보는 정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워싱턴인데 여기도 이제 뭐 상대 전적상으로나 이런 것들로는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클라호마는 전체 우승을 했고 워싱턴은 유타랑 리그 꼴찌를 다퉜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에도 둘 다 이제 좀 탱킹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클라호마가 상대 전적 6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큰 점수차로 이렇게 압도를 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그리고 얘네가
일단은 워싱턴은 좀 빠르게 합니다. 상대랑도 많이 주고받는데 근데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엄청 개 노답이었는데 빠르게 하면서도 쥐어 터지고 야투도 뭐 안 들어가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 워싱턴이 보시면 공격 카테고리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대신에 수비는 안 되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 뭐 연장 간 경기를 떠나서 그냥 되게 좀 실점이 많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반면에 이 오클라호마는 지금 이제 3점이 굉장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이 안 꽂히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뭐 점수를 뽑을 만큼 뽑았고 중위권 정도는 되고 대신에 수비가 상당히 좋다. 각종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좋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얘네 둘은 지금 리그에서 야투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던지는 팀입니다. 좀 템포상으로는 많이 좀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와중에 매 포지션마다 워싱턴은 안 좋은 수비 효율을 보일 것 같지만은 오클라호마의 수비 효율은 뛰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등이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 안에 실점 이제 휴스턴전이나 인디애나전 이거는 전부 다 2차 연장을 갔기 때문에 지금 오클라호마의 수비 수치 이런 실점 수치가 약간 좀 뻥튀기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쪽으로 정규 시간 안으로만 따지면은 5경기 동안 뭐 평균적으로 102.4점밖에 실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수비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오클라호마의 문제라고 하면은 제이더비랑 홈그레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면 스가는 뛸 수 있지만 홈그레인이나 제이더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넷 레이팅은 상당히 좋게 찍히죠. 거의 뭐 플러스 25 수준입니다. 오클이라는 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나오는데 공격은 상당히 훌륭했었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어요. 작년에 이제 먼저 이제 제이더비입니다. 그리고 홈그랜 얘네들이 둘이 동시에 결장했던 경기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먼저 제이더비 이렇게 빠진 경기랑 홈그랜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졌던 경기들 이거를 동시에 빠진 날들을 살펴봤는데 먼저 이제 클리퍼스랑 시즌 막바에쯤에 좀 저득점으로 났었죠. 오클이 승리를 했지만은 큰 차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작년에 동부에선 잘했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점수는 많이 안 났다. 그리고 포틀랜드 이게 보면 3월 7일인데 이때쯤에는 포틀랜드가 꽤나 좋은 수비팀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견뎌내지 못하면서 적은 득점, 오클라호마도 득점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이 미러키가 이때는 뭐 릴라드나 쿤보가 둘 다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질병 같은 것들이 돌 때였을 거예요. 그때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미러키는 라인업이 상당히 부실했던 뭐 리빙스턴이나 안잭주, 에이제 그린, 로렌스 프린스 이러니까 라인업이 상당히 부실했던 때인데 그때 오클도 제이더비나 홈그랜이 없었어도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하면서 그냥 밟았던 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세크라멘토 이때는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났었네요.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다 득점을 했다. 근데 이 경기는 뭐냐면은 이 뭐 스가는 잘했습니다. 제이더비나 홈그랜이 없는 와중에 스가는 29득점을 했어요. 근데 에런 위긴스가 41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커리어를 선보였던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작년에 뭐 세크라멘토 수비라고 해봤자 뭐 볼 것도 없는 팀이고 이건 되게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런 위긴스의 커리어와의 게임이다. 그리고 스가도 30점을 못 넘었던 게임이라서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랑 오클라호마인데 아시다시피 브루클린은 작년에 되게 좀 언더팀이었었어요. 핸들러가 없는 날에는 굉장히 공격이 안 풀린다. 그런 경기들을 무난하게 오클이 밟았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이더비나 홈그랜이 동시에 빠진 경기들에서 오클라호마는 6전 전승이었었고 좀 언더게임 양상이 보이는 와중에 상대한테 좀 점수차를 크게 앞서 나갔던 것들도 많이 보인다. 뭐 클리퍼스나 이런 팀들한테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오늘 상대하는 워싱턴은 작년에 뭐 꼴찌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도 많은 이런 실점이 좀 보이는지라 저는 뭐 오클 쪽을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약간 애매한 거는 경기 양상이 그래서 오버로 갈 거냐 언더로 갈 거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나는 오클라호마가 워싱턴을 좀 저득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마인드거든요. 뭐 작년에 비해 맥컬럼이 온다거나 미들턴이 와가지고 좀 더 상대의 이런 턴오버 압박 그런 거에서 대차가 약간 괜찮아지긴 했다. 뭐 이런 건 있고 키션 조지도 괜찮고 직전 경기 알렉사르도 커리어 하이 게임을 했거든요. 필라델피아한테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여지껏 워싱턴도 막 상대 팀들이 엄청 막 이렇게 레벨우가 많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뭐 기껏해야 이제 미러키 만난 거 이외에 뭐 필라델피아나 샬럿, 댈러스도 상태가 안 좋고 댈러스한테 뭐 이기까지 하고 했었는데 워싱턴이 진짜 오클라호마 같이 개 강팀 이런 애들을 만나면 조금 처질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오클라호마도 직전 경기 때 이제 백투백이기도 했었고 세크라멘토조차 제대로 못 패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아까 봤던 것처럼 상대를 저득점으로 묶으면서 본인들이 뭐 충분한 승리할 만한 점수는 가져가더라 이런 게 보여서요. 좀 어렵긴 한데 14.5 기준으로는 오클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언더도 같이 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나는 워싱턴을 오클이 많이 묶을 수 있다는 마인드야. 여태까지 제이더비나 홈그랜이 없었던 경기에서 오클이 해왔던 것처럼 막 위긴스나 뭐 아제이 미첼 이런 애들이 커리어하이 게임 득점을 하면서 많은 득점으로 워싱턴을 팬다? 그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더 쪽으로 오클이 팰 것이다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러키 대 골스입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시즌 초반에 일단은 뭐 3점 같은 것들은 또 둘 다 이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미러키도 지금 이제 원래 그 팀의 릴라드라든지 뭐 다른 애들 도와줄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다 팀을 나갔고 지금 이제 라인업상으로는 그냥 쿤보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쿤보는 많은 득점과 함께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리바운드도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그냥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 뭐냐 시즌 첫 4경기 동안 총 이제 득점을 140점 이상, 리바운드 50개 이상, 어시스트를 25개 이상. 이 정도는 그냥 완벽하게 컴플리터 플레이어라는 얘기거든요. 쿤보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쿤보의 손끝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밖에 다른 애들도 3점 같은 거 굉장히 잘 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팀의 3점이 39.1%다. 작년에 미러키가 3점 전체 1등이었는데 올해도 잘 넣고 있는 편입니다. 쿤보라는 확실한 이런 인사이드 머신이 있기 때문에 야투율도 높은 것들이 보이고요. 수비는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쿤보는 옛날에 DPOY도 받은 적이 있는 선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골스 얘네들도 일단 수비가 갖춰져 있는 팀처럼 보입니다. 그린이 있는 이상은 어지간해서 수비가 좀 잘 되는 그런 시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버틀러가 3점도 좀 쏘더라고요. 원래 버틀러는 자유투 빙tech기나 이런 2점 슛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데 3점은 그렇게 많이 안 쏘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버틀러도 3점을 꽤나 쏘고 확률도 아마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컨 유닛에서도 애들이 허슬 같은 것들을 내비쳐주고 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지금 공수 양면에서도 득실이나 이런 것들도 뭐 공격도 괜찮게 하고 수비도 괜찮게 하는 그런 애들이다. 저는 이 경기가 아마 또 이제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는 팀들이거든요. 쿤보는 아시다시피 자유투는 원래 많이 얻어내는 애인데 못 넣어서 문제인 거고 골스는 뭐 커리나 버틀러 지금 뭐 쿠민가도 그렇고 자유투 얻어내는 빈도가 꽤나 높아요. 난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둘 다 뭐 3점 수비도 꽤 하는 애들이기도 하고 3점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언더가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또 3점이 좀 비중이 높은 팀들은 3점 슛이 안 들어가는 날에는 되게 좀 저득점 양상도 많거든요. 3점을 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나 좀 긴 편인 애들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리 오펜스를 안 하고 최대한 좀 세팅된 상황에서 공격을 즐기는 팀들이란 말이죠. 이게 3점 여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심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투를 얼마나 좀 불어주는 심판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갈릴만 해서 저는 한번 언더를 도전하고 싶거든요. 마음으로는 지금 리그 흐름으로는 사실 그럴 만한 애들도 아니고 골스도 폭발력이 있고 미러키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뭐 느려 보이진 않는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저는 왠지 한번 언더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은 경기네요. 오늘 경기들 중에서는 쿤보의 대 골스는 성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자, 쿤보는 골스를 상대로는 20득점, 23득점 여기부터가 일단 좀 쿤보답지가 않았습니다. 33, 30, 31 뭐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지난 10경기 동안 이 골스한테는 평균 득점이 다소간에 좀 못 미치는 것들이 꽤 보이거든요. 옛날에 뭐 22득점, 24득점, 15득점 했던 날도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다지 강한 평가는 아니었다.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자, 여기도 일단 뭐 맞대결 상으로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뭐 마이애미가 탱킹을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샌안토니오는 오랫동안 좀 암흑기를 겪었기 때문에 맞대결 상으로는 뭐 9승 1패 정도로 샌안토니오가 거의 뭐 한 5시즌 동안 많이 이겼다. 그리고 5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샌안토니오가 좀 많이 바뀌었죠. 라인업 상으로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만 웬메냐마 웬시로 수비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지금 넷 레이팅도 전체 1등입니다. 공수 균형이 아주 좋다. 특히나 디펜시브 레이팅이 2등인데 공격도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넷 레이팅이 15.6으로 그냥 전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지난번에 토론토랑 상대를 했을 때도 그렇게 인사이드 비중이 높은 팀한테는 웬베냐마가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토론토가 맹렬한 공격을 선보이는 팀이지만은 웬베냐마의 높이를 의식을 해가지고 인사이드로 잘 달려들지 못하더라. 대신에 3점이 잘 터진 날이었는데도 이런 인사이드 시도 자체가 좀 적었던 날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샌안토니오가 상대하는 애들을 보면은 댈러스, 뉴올리언스, 브루클린, 토론토거든요. 이 중에서 브루클린이랑 뉴올리언스는 아직까지 1승도 못 거둔 팀이고 댈러스는 보시다시피 첫 경기 때 샌안토니오한테 개발렸는데 그 이후로도 흐름이 좀 안 좋아요. 토론토도 첫 경기 때 이제 좀 잘했던 거 말고는 이후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샌안토니오가 상대한 내 팀은 좀 약해 보이기도 한다. 상대의 수준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이애미는 지금 뭐 3승 1패에다가 페이스 끌어올린 거 바탕으로 리그 전체 페이스도 1등이죠. 공격이 아주 뭐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직전 경기 이제 샬럿 걔네한테도 파웰이랑 히로가 없는 상황에서 144점이나 내면서 이겼다. 그리고 이제 뉴욕한테도 뉴욕은 지금 올 시즌 동부 컨퍼런스 아마 우승 가능성이 꽤나 점쳐지고 있는 팀인데 그런 팀을 잡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멤피스나 올랜도니까 마이애미는 샌안토니오 비에 좀 어려웠던 팀들을 상대를 한 건데 그럼에도 아주 잘했거든요. 지금 마이애미가 여러 가지 제가 페이스가 확실히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맨 아랫줄에 보면은 원래 마이애미 하면은 투맨 게임 빈도가 높다든지 좀 하프코트 오펜스를 아주 즐기는 팀이에요. 좀 느린 팀이다. 수비도 잘하는데 느린 팀이어갖고 언더보기에 좋았던 팀인데 보면은 일단은 속공이 지금 전체 리그 1위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빈도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1등이죠. 페인트 존 안에서의 득점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확률 높은 공격을 한다.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는 세팅된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속공에서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좀 덩크라든지 레이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아가지고 페인트 존 득점도 전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인트 존 득점이 높으면 웬맨야마의 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속공이나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진다. 웬맨야마가 백코트를 하기 전에 이미 좀 찬스를 잡는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찬스가 많다면은 웬맨야마의 수비력이 조금 무색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아이솔레이션 빈도도 상당히 높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작년에는 이렇게 뭐 투맨 게임 빈도라든지 피켄롤 플레이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전술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3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지금 그냥 선수 한 명 한 명 미첼이나 위긴스 이런 애들이 그냥 림으로 달려드는 빈도도 상당히 높다. 마이애미가 확연하게 예년이랑은 다르다. 전체 뭐 페이스 1등만 찍고 있는 것도 봐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일단은 5반은 보기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봤다시피 샌안토니오가 지금 뭐 디펜시브 레이팅이 아주 좋다 이런 건 있어도 경기 양상으로는 마이애미가 이렇게 좀 속공 위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라든지 빠른 트랜지션 이용을 해가지고 웬맨야마 이런 수비력을 무색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하이메 아케드 주니어가 지금 야투율이 78%거든요.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해요. 근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하케즈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는 야투율도 그렇게까지 뭐 엄청 훌륭한 것도 아니고 3점도 안 좋고 대신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지만은 좀 디시전 메이킹이 좀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빠르게 이루어져다 보니까 본인이 마무리할 것만 하고 비어있는 친구한테 주고 되게 좀 단조롭게 하다 보니 하케즈의 장점도 많이 살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시몬의 폰테키오도 외곽 지원 잘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한번 마이애미의 프렌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샌안토니오가 여지껏 상대했던 팀들의 퀄리티가 좀 낮아 보이긴 한다.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는 있다. 네, 샌안토니오도 사실 이제 홈발을 좀 받는 팀이기도 한데 사실 마이애미의 5.5 프렌은 조금 무모한 거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뭐 오바라든지 마이애미 프렌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두 팀 다 지금 야투상으로는 다 이렇게 좀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각각 이제 샌안토니오는 수비 1등, 마이애미는 뭐 공격 1등이다 이런 것도 상충되곤 하는데 뭐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